안녕하세요. 기출보건 모의고사 문제 3회차 첫 번째 과목 CS 개론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1번 고객만족 관련해 보기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이게 고객만족 정의에 관련된 문제죠. 그래서 올리버라는 학자가 고객만족을 이렇게 정의했는데 이 가로 속에 들어갈 거 만족의 개념에 대하여 만족이란 소비자의 땡땡땡으로 판단한다. 어떤 거예요? 우리 올리버 하면 성취 반응을 떠올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굿맨 하면 재구매를 떠오르셔야 되고요. 재구매. 우리 올리버라고 하면 성취 반응. 그래서 두 개는 가로 채우기가 시험 문제 나오니까 굿맨 정의, 그 다음에 올리버의 정의는 가로 안에 들어가는 단어, 키워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굿맨은 재구매, 그 다음에 올리버는 성취 반응. 나머지는 저희 앞에서 한 2번 정도 이거 설명 다 됐죠, 그죠? 그래서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긴 이론의 결정 요인 중 유사한, 그러니까 정의죠. 요인 중에 하나에 대한 설명이에요. 유사한 상황에 직면한 모든 사람들이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는지 여부를 의미하는 거. 같은 방식이니까 어떤 것 같아요? 합의성이죠. 합의성. 그래서 우리가 3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3가지 요소를 고르는 것도 시험 문제 나오지만 각각에 대한 정의도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차별성은 특이성이라고 의미할 수 있고요. 두 단어 같이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개인의 행동이 다양한 상황에서 나타나는지 아니면 특정 상황에 국한되는지, 그래서 유추가 가능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치성은 다른 말로 합의성, 두 개가 같은 말이다. 그래서 유사한 상황에 직면한 모든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는 행동. 그래서 일치성 또는 합의성. 그 다음에 일관성, 지속성 같은 경우는 하나가 그냥 쭉 이어져서 나오는 거죠. 개인이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그죠? 특정 행동을 하는가? 같은 방식으로 오랜 시간 동안 반응하는가? 그래서 시간과 관련되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일관되게 쭉 가는 건지. 그래서 지속이라는 단어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일관성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렇게 체킹하시고요. 3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보기 내용 중 프로세스 분류에서 우리 지원 프로세스에 대한 사례를 찾는 문제이죠. 그죠? 사례. 지원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핵심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업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핵심 프로세스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해서, 그죠? 기획해서 고객에게 전달하는 프로세스를 우리 핵심이라고 하죠. 이 프로세스를 지원하기 위한 것들이 우리 지원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적 자원의 역량 개발, 교육, 그 다음에 인적 자원, 이런 부분이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기에서 봤을 때 첫 번째 재무회계, 교육 훈련, 그 다음에 인적 자원, 그래서 신규 제품 개발 아니죠. 그죠? 학습 조직 구축이잖아요. 여기에서 구축하는 단계가 아니라 진행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가나 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헷갈릴 수 있죠. 그죠? 인적 자원이나 또는 교육 훈련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익히 계속 나왔던 부분이고 재무회계 같은 경우는 조금 아니다라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우리가 이것도 포함이 된다. 그 다음에 비즈니스 전략, 개발 구현, 그 다음에 비즈니스 정보관리, 리스크관리, 준법 감시, 통제 등은 모두 다 지원 프로세스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프로세스의 정의도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1번, 2번 따로따로 나오기 때문에 이 지문들을 그대로 다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4번. 슈메너가 제시한 서비스 프로세스 매트릭스 중 서비스 샵에 대한 내용이죠. 우리가 빈도수가 가장 높은 게 서비스 샵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우리 서비스 샵이 있었던 곳 기억나시나요? 우리 4가지로 나눴을 때 여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서비스 샵. 여기에 있었던 직종이 뭐가 있었을까요? 병원이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정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 집중도는 이 Y축이 노동 집중도가 되겠죠. 집중도. 그 다음에 X축이 무엇이었던가요? 개별화, 상호작용. 개별화 또는 상호작용이라고 되어져 있었죠. 그래서 노동 집중도가 밑에가 높다, 위에가 낮다. 그 다음에 개별 상호작용은 어때요? 병원에서 1대1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니까 높겠죠. 그리고 낮다. 이렇게 봤을 때 높은 상호작용 1번 맞죠? 노동 집중도가 높아요? 낮아요?
낮죠. 그죠? 그래서 2번이 우리 가장 거리가 먼 걸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2번이 틀린 거. 그 다음에 높은 개별화 서비스 맞죠. 병원 업종이 해당된다. 수리센터, 정비센터 해당된다.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조금 더 잘 보이는 글씨체로 보시면 서비스 샵은 노동 집중도 낮고 상호작용 개별화 각각 높고 병원이나 수리센터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도 다 아셔야 돼요. 5번 서비스 접점과 관련해 다음 보기 가로에 안에 들어갈 것은 가로에 대한 설명이죠. 미국의 범죄학자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1982년 공동 발표한 글에 처음 소개된 사회 무질서에 관한 이론으로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나중에 지역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게 낙서 이론도 해당되죠. 어떤 누구가 낙서를 하나 하면 여기 연결해서 막 낙서를 많이 하는 것처럼 널리 퍼져 나간다는 의미. 그래서 이와 맥락을 똑같이 하는 깨진 유리창의 법칙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에서도 적용되며 사소한 하나가 허점이 있으면 뭐예요?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죠. 고객의 조그만 불평이 인터넷과 SNS를 통해 전달되고 확산되고 결국 해당 기업에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바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 우리나라 고객 만족 경영의 시기별 흐름 중 1990년대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이 일어났다고 했죠? 우리 80년, 90년, 그 다음에 2000년이죠. 그죠? 2000년. 우리가 90년대 같은 경우는 이제 성숙, 그러니까 여기 80에서 도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성숙 완성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80년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고객 만족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되고, 친절, 제품 특징 설명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90년 그러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시작과 도입이 들어간다. 이런 말이 들어갔다. 이런 말이 들어갔다 그러면 다 뭐다? 90년. 근데 보편화가 된 거는 뭐죠? 이제 활용이 보편화되고 도입을 해서 그 다음 단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5번은 2000년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봤던 것도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완성기 2000년에는 이때 도입했던 90년도에 도입했던 것들이 다 활용이 보편화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회적 책무가 중요하고 내부 고객과 외부 고객을 동시에 중시했다. 80년대는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 다음 보기의 생산성 향상 운동의 하나인 3S로 보기 어려운 내용을 찾으래요.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죠. 그죠? 보기 어려운 거. 그래서 보기 어려운 거 아닌 거 뭐 있어요? 저는 이 두 개 같은데 맞으신가요? 그래서 표준화, 전문화, 단순화가 3S죠. 그죠? 해당되지 않는 거는 유형화, 우량화. 그래서 마가 답이다. 이렇게 한 번 더 체킹해 보시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3S를 한 번 더 보시고요. 그 다음에 3C도 동시에 외워주시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표준화, 전문화, 단순화. 영어로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3C 같은 경우는 고객, 변화, 그 다음에 경쟁. 영어로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고르는 것도 있고요. 각각의 설명도 있습니다. 8번 데이와 랜던이 제시한 불만족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 중 어떤 반응? 공적 반응으로 보기 어려우니까 사적 반응을 찾으시면 될 것 같네요. 그죠? 교환, 소송, 구매 중단. 구매 중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고객이 사적으로 하는 거죠. 그죠? 환불 조치 요구, 소비자 단체 고발하는 거.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네 가지는 공적 반응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구분해 보시면 사적 반응 같은 경우는 가족이나 친구에 대한 경고, 구매 중단 이 두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9번 노드스트롬을 성공적으로 이끈 원칙과 거리가 먼 것을 찾는 것입니다. 먼 것 1번 높은 동기를 지닌 사원들은 그죠? 영웅적인 일 곧 월등한 고객 서비스를 행한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굉장히 많이 줬다. 그래서 영웅을 찾는 상을 주는 것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노드스트롬의 판매 사원을 상대로 쇼핑하는 것은 소규모 뭐예요? 자영업자를 대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로서 물건을 판매하는 만큼 내 이익을, 인센티브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노드스룸 사원들에게 의사결정의 자유와 권한, 그래서 권한임을 굉장히 많이 해주었죠. 그죠? 기꺼이 그들의 결정을 존중했다. 보시면 되고요. 4번은 노드스트룸 일선 사원들이 주도성을 가지고 창조적인 생각을 하기를 기대하고 격려하며 설득하고 요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노드스트룸 백화점 사원들은 높은 판매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장 선호도가 높은 특정 상품과 치수를 중점적으로 준비해서 제공한다. 노드스트룸 경영 철학을 보시면은 거기 다양한 구색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양한 구색. 이거는 다양하게 상품을 배치해 놓겠다는 얘기죠. 그죠? 거기에 위배되는 지문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특정 선호도가 높은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품 구색을 맞추어 놓는다 해야 답이 되겠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노드스트룸 백화점의 강점 요인 중 내부 고객 만족 제도, 방금 설명한 게 다 나왔죠. 종업원의 선발과 교육, 인사관리는 내부 승진, 동기부여와 인센티브를 제공했고요. 아까 영웅적인 일로 영웅을 뽑는 일을 갖다가 페이스 세터라고 하고요. 건아님, 종업원 지주제도, 종업원 자체가 개인 사업자다 이렇게 봤던 거고요. 이거는 다 누구를 위한 전략? 내부 고객을 위한 전략이고요. 외부 고객 만족 전략으로는 조건 없는 반품 수용, 무조건 반품을 받아준다. 그 다음에 개인별 고객 수첩, 다양한 제품 구색 여기 나와 있죠. 그죠? 가격 경쟁력, 매력적인 쇼핑 환경, 1인 밀착 서비스. 그러면 시험 문제가 내부 고객 만족 전략이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겠죠. 반대로도 나오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다음 10번. 고객의 일반적인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을 찾아야 돼요. 고객의 개념과 거리가 먼 것. 1번. 여러 번 구매와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이 되는 거는 맞죠. 그죠? 반복 구매 또는 접촉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객의 의미가 부여된다. 이거는 없는 사람일 경우에는 고객이 아니라 그냥 구매자에 불과하다. 구매자 관점으로 본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번이 틀렸고, 이 문제는 항상 2번이 틀려요. 이 지문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3번은 습관적으로 자사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고객이라고 하죠. 4번은 단골 고객은 높은 친밀감과 애용 가치를 지니고 있으나 고객 로열티와는 다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단골 고객은 자기만 꾸준히 이용을 하고 부전은 하지 않는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5번은 일정 기간 상호 접촉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반복 구매나 고객 생애 가치 수익을 창출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래서 2번이 틀렸다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다음 11번. 보기에 기사에 해당하는 고객 트렌드 유형에 가장 부합하는 걸 찾는 거네요. 그 용어를 찾는 거죠. 신조어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KCS 쇼핑은 전반적인 소비 침체 속에서 36개월 영유아 엄마를 대상으로, 그래서 엄마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하네요. 유모차, 카시트 등 안전용품 교육 완구 부분에서 외국 브랜드 선호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 엄마들을 겨냥한 리뷰 사이트나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마케팅도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우리 이 커뮤니티를 뭐라 그래요? 보통은 맘카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맘카페를 이용하는 용어 자체를 우리가 웹시족이라고 해요. 그래서 웹에 사이트 상에서 플러스 미시족, 그죠? 그래서 미시족. 젊은 엄마들이 어디에서?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찾는 거, 여기에서 자기 의사표현도 하는 것, 이걸 갖다가 웹시족이라고 한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시험 문제 나왔던 거는 딩크족은 나왔었고요. 얼리 어댑터는 매우 잘 나오고요. 그래서 두 가지는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보보스는 제가 일단은 찾아서 등록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보보스 용어는 나오니까 알아야 될 것 같아서요. 부르주아와 보헤미안의 합성어다. 그래서 미국 저널리스트인 브룩스가 만들어낸 말이고요. 자, 부르주아는 뭐죠? 물리적인 실리와 보헤미안은 정신적 풍요를 동시에 누리는 새로운 미국의 상류 계층을 의미한다. 그래서 특징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안 나오니까 한번 시간 되실 때 읽어보시면 되고요. 딩크족은 알아야 됩니다. 시험 문제 간혹 등장합니다.
결혼을 해서 딩크족 같은 경우는 더블 인컴, 수입은 2배인데 아이는 갖지 않는다. 노키즈를 이야기하는 거죠.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의미합니다. 이제 슬로비족 같은 경우는 느리게 사는 거잖아요. 그 느리게 뭔가 편안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느리게 사는 철학을 통해서 삶의 지름길을 찾는 사람들로 여피족 이후에 1990년대에 등장한 세대를 일컫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들은 급변하는 사회의 속도를 늦추고 보다 천천히 살기를 원하는 물질 출세보다는 무엇이 중요하다? 마음의 행복, 가족의 행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얼리 어댑터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그죠? 얼리 자체가 일찍, 먼저 해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미국 사회학자 에버렛 조저스가 어디에서요? 디퓨전 오브 이노베이션이라는 저서에서 처음 용어가 등장이 돼요. 그래서 1995년도부터 신조어로 나왔고요.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품을 먼저 사서 뭐예요? 그 제품의 특장점을 사이트에 올려서 공유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그걸 보면서 뭘 한다? 참고해서 물건을 구매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제품 정보를 다른 사람보다 먼저 구매하는 소비자군을 일컫는 용어다. 자, 이 문장 자체로도 시험 문제 나오고요. 밑에 문장으로도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각각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보기 내용 중 기업 및 제품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유형을 찾아 모두 선택하여라. 우리는 이러한 위험 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보 탐색, 구전을 하잖아요. 그죠? 어떤 유형이 있는지 볼까요? 심리적, 사회적, 재무적, 시간 상실. 저는 이렇게 선택할 것 같은데요. 맞나요? 그죠? 맞죠? 그죠? 그래서 기대 반영이나 그 다음에 가치 창조 위험은 없죠. 그죠? 이 외에 우리가 덧붙여서 더 기억을 하셔야 되는 내용이 자, 성능의 위험이 있고요. 재무적,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시간 상실. 그리고 신체적 성능 위험은 각각 연결해서 시험 문제가 매우 잘 나왔던 문제. 그리고 심리라 사회적은 두 개가 좀 헷갈리세요. 정확하게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능 같은 경우는 구매한 상품이 기대한 만큼의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의 위험이죠. 그죠? 재무적인 거는 의사결정을 잘못했어요. 자동차를 샀는데 뭐 1억짜리를 샀어요. 근데 잘못 샀어요. 그러면 리스크가 엄청 크겠죠. 그죠? 신체적 위험은 그 상품 사용 결과 소비자가 해를 입을 가능성에 대한 위험. 그 다음에 심리적 위험은 구매한 상품이 자아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크기의 차이예요. 관점의 차이예요. 심리적인 거는 자아 이미지, 그 다음에 사회적인 것은 이 중고 집단으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받는 거. 그래서 가령 내가 경찰 공무원이다 라고 했을 때 공무원인데 차를 뭐 2억짜리를 탄다 그러면 주변의 시선이 매우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겠죠. 그죠? 보겠죠. 근데 실제적으로 부모님이 잘 살아서 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사회적 위험이라고 한다. 시간 상실의 위험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물건을 구매하려면 굉장히 시간적 노력, 발품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서핑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러한 노력을 우리가 시간 상실의 위험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13번. 제품 구매나 사용 시 소비자가 지각하는 위험 요인 중 방금 나왔던 거죠. 중 구매한 상품이 이것만 봐도 이제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죠? 집단으로부터, 중고 집단으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위험. 바로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죠? 사회적 위험. 그래서 우리 심리적 위험하고 두 개 구분하셔야 돼요. 얘는 자아라는 거를 기억하시고요. 얘는 중고 집단이라는 거를 키워드로 기억하시면 잘 배워지겠죠. 14번. 마이어브릭스 유형 지표의 해석에 관한 유의사항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은 우리가 요즘 MBTI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제 그와 관련된 문제예요. MBTI는 사람을 협소하게 범주화하거나 명명하기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그냥 성향을 파악해서 그러한 성향의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기 위해 노력하는 거죠. 그죠? 다름을 인정하는 거고. MBTI 검사는 대중적이고 결과 해석이 단순 명료하기 때문에 충분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나요? 우리 너무 믿어서 지금 문제잖아요. 그죠? 다름을 인정하고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을 바꾸자는 건데 뭐 특정 유형 같은 경우는 채용해서 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그 평가
그러니까 평가할 때도 전문가 입회하에 우리가 진단을 하고 뭘 해야 된다? 해석을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3번은 MBTI는 해석을 통해 내담자가 다양한 상황에서 융통성 있게 행동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된다. 4번은 일반적으로 성격 검사를 사용하는 검사자는 검사의 장점과 더불어 당연히 제한점이 있다라는 거를 안내를 해야 되죠. 심리 검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에 의해 MBTI가 실시 해석되는 경우가 종종 요즘은 매우 많죠. 그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번. 다음 보기의 내용 중 고객 1인당 고객 생애가치 CLV를 높이기 위한 핵심 활동을 모두 찾아야 된다는 거죠. 기업에서 CRM을 할 때, 고객관계관리 마케팅을 할 때 고객을 잘 유지 관리해서 뭘 하는 거예요? 수익을 증대시키는 게 고객 생애가치잖아요. 고객에게는 우리 서비스나 제품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주는 거고, 기업은 그 고객이 구매를 해서 쓰기 때문에 수익이 올라가는 거, 동시성장이죠, 그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세 가지 핵심 활동이 뭔 것 같아요? 저는 이 세 가지 같은데요. 지금 문제에 참여하시는 학습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죠? 지역 연구지 기반하고 상관이 없죠. 위탁 광고 상관없죠. 고객을 유지해서 우리가 수익을 올리고 고객은 씀으로 인해서, 그죠? 그 회사의 물건을 장기간 동안 쓰게끔 하기 위한 활동이죠. 추가 판매, 교차 판매, 기업의 수익을 올리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활동이 핵심 활동이다. 기억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16번. 고객관계관리 시스템 구축 5단계. 5단계 중에 다음 보기에 해당하는 거. 데이터 웨어하우스, 백오피스, 프론트오피스 시스템,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확립한다. 보통 이 부분은 갖다 우리 인프라 구축 단계라고 해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단계. 그래서 우리 이 5단계는 시험 문제 각각 단계별로 시험 문제 매우 잘 나와요. 방금 났던 인프라 구축 단계가 가장 많이 나오는 단계고요. 1단계는 CRM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기업 특성에 맞는 고객 전략 수립을 하는 게 맞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 1단계. 2단계 목적에 맞게 먼저 준비가 되었다라면 그 다음 뭐예요? 시스템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정보 분석을 지원하는 환경 분석, 그 다음에 구축한 인프라를 통해서 다양한 채널을 이용해서 개별 고객을 분석하는 거. 그래서 2단계에서는 우리 용어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용어도 시험 문제 나옵니다. 해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개발하는 거, 백오피스와 프론트 오피스 시스템, 전자상거래, 이 부분은 인프라를 구축하는 단계다. 그 데이터 웨어하우스 같은 경우는 뭐예요? 굉장히 방대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3단계에서는 이제 마이닝. 대량의 데이터가 있으면 이제 우리가 쓸만한 데이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걸러내야 되는 단계죠. 그죠? 그 걸러내는 단계를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해요. 요 단어도 단어별로 시험 문제 나옵니다. 통해서 고객 분석과 마케팅을 실시한다. 3단계에서. 4단계에서는 분석된 고객의 데이터가 있죠. 그죠? 그 결과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마케팅에 이제 이용해야 되죠. 그죠? 판매 과정에 활용하는 거. 이때는 이제 추가 판매나 교차 판매나 재구매를 우리가 텔레마케팅에서 이용할 수 있죠. 그죠? 그다음 5단계에서는 고객 유지를 위한 서비스나 피드백 관리를 해야 된다. 라고 이 5단계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고객 관계 관리의 실패 요인, 자료로 보기 어려운 것. 그죠? 1번에 보시면은 단위당 판매가가 적은 경우, 그죠? 그 다음에 단 한 번 구입하는 제품, 이런 경우에는 우리 CRM이 필요할까요? 구축할 필요가 없죠, 그죠? 장기적으로 타산이 맞지 않는 경우, 정보 수집에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 상표에 대해서 충성심을 보이는 경우에는 CRM 마케팅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될 것 같죠, 그죠? 여러분이 사업주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상표,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상표에 충성심을 굉장히 많이 보인다, 충성도가 높다 그러면 계속 마케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계속 장기적인 어떤 고객과의 마케팅을 하는 게 CRM 마케팅이잖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는 필요 없는 자료고요. 그죠? 요 한 가지는 반드시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8번. 이 CRM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이네요. 인터넷상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위한 활동이나, 이게 판매 활동이니까 당연히 뭐겠어요? 세일즈겠죠. 그죠? 세일즈. 우리가 이 CRM의 구성 요소는 이 5가지가 다 들어가요. 서비스,
세커리티, 마케팅, 커뮤니티 다 들어가는데 각각에 대한 정의도 시험 문제 다 나와요. 그래서 마케팅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고객의 정보를 수집, 분석해서 마케팅에 활용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서비스는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관리하는 거, 세일즈하고 좀 다르죠. 고객의 문의사항이나 불만사항을 응대를 해주는 거. 그 다음에 방금 했던 거 세일즈 기억하시고요.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웹사이트나 쇼핑몰 사이트에 무엇을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문화생활과 정보 및 온라인 뉴스레터를 제공하는 것. 이게 바로 커뮤니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안. 그죠? 해킹이나 바이러스로부터 피해를 보호해야 되는 거. 안전하게 관리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세커리티 해서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 19번. 대인지각 왜곡 유형 중에 판단함에 있어 최근에 주어진 정보와 비교해서 판단한대요. 비교하여서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는 유형은 뭔 것 같아요? 비교하니까 대조 효과라고 보겠죠. 그죠? 2번 기억하시면 되고요. 각각 시험 문제 뭐 다 나오는 문제예요. 각각 다 외우셔야 돼요. 간대화 경향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을 그냥 다 좋게 보는 거예요. 무조건 좋게 평가하는 거. 대조는 방금 하셨고요. 그래서 이 비교라는 말 기억하시고요. 투영 효과 같은 경우는 상대방을 판단할 때 나 자신과 비교해서 평가하는 거. 그 다음에 스테레오타입 같은 경우는 이 고정관념이죠. 그죠? 집단의 특성에 근거하여 판단한다. 뭐 직무상, 특정 직무는 그러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 그죠? 인종적 그다음 특성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하는 것들을 갖다가 스테레오타입이라고 한다. 고정관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번 자아의식 모델 조하리 창에 대한 얘기네요. 유형 중 숨겨진 영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우리가 숨겨진 영역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잘 모르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 큰 특징이 현대인에게 가장 많은 유형. 그래서 굉장히 신중한 스타일로 실패를 거의 하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좀 더 살펴보시면은 이제 조아리 창은 전체적으로 시험 문제가 다 잘 나오는 문제예요. 각각 다 외우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타인이 알고 있는 정보, 나도 알고 너도 알아 그러면 여기는 공개된 영역이에요. 다 공개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을 이야기하죠. 그죠? 개방적이고 인간관계가 넓고 자칫하면은 굉장히 경박스러운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 타인은 알고 있는데 내가 나를 몰라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뭐 벽창호 같은 사람이라고 하죠. 그죠?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이분들은 자기 주장형, 그래서 본인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맹목 영역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도 기억하시고요. 숨겨진 영역은 나는 나를 알고 있어요. 대신에 타인이 나를 몰라요. 그죠? 그래서 실수를 절대 하지 않아요. 신중해요. 그죠? 공격을 당하는 일이 적어요. 그래서 현대인의 가장 많은 유형. 계산적, 실리적, 뛰어난 적응력도 있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나도 나를 모르고요. 타인도 나를 모르는 뭐예요? 미지 영역이죠. 그죠? 그래서 고립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조금 바깥으로 좀 나와서 인간관계를 적극적으로 해야 됨이 필요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1번. 의사소통 장애 요인 중 수신자들이 전체 메시지를 수신하기 전에 미리 형성하고 있는 고정관념을 근거로 판단하는 경향. 본인의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본인의 가치관에 맞춰서 판단한다는 얘기.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살펴보시면 다 시험 문제 나오니까 다 아셔야 돼요. 능동적 청취는 한 번도 시험 문제 안 나왔으니까 그냥 한 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겉으로 드러난 정보에만 집중하지 말고 전달자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그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공간적 거리는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전달자와 수신자가 조직 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에도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안 될 가능성이 높죠. 그죠?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보의 가부화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커뮤니케이션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게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확하게 필요한 것만 선택하여 정보를 습득하기가 어렵다. 그 다음에 정보원의 신뢰도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전달자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 수신자가 가지고 있는 신뢰. 그죠? 내가 그 사람을 굉장히 신뢰하고 확신하고 있어. 그럼 당연히 믿겠죠. 그죠? 등의 의미로 수신자가 전달자의 말이나 행동에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전달된 메시지에 대한 반응 양식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게 장애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2번 의사소통 요소에서 발생하는 지각적 장애 요인 중 지각적 장애 요인 중에 사회와 부모의 가치관을 비판을 통하여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그죠? 그죠? 못하고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내면적인 갈등을 일으키는 현상. 특히 예를 들면 뭐 여자는 어떻게 해야 돼? 그죠? 남자는 울면 안 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어른들이나 선생님들이 부모들이 얘기했던 거를 비판 없이 내가 받아들여서 그대로 가져가는 거. 이걸 갖다가 내사라고 해요. 23번 풀겠습니다. 서비스의 정의에 대하여 보기의 내용과 같이 주장한 학자는 자, 이런 문제가 좀 나오죠. 그죠? 서비스란 자신이 수행할 수 없거나 하지 않은 활동. 자, 이 키워드 기억하시라고 했는데 기억이 나실까요? 이렇게 정의한 학자는 배소입니다. 그래서 정의한 학자에 대해서는 각각 시험 문제에 나오는 사람이 자의다물, 배솜, 베리, 레틴에는 빈도수가 좀 낮긴 해요. 근데 연결해서 그냥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의다물은 서비스는 행위, 과정, 그리고 결과인 성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본 거고요. 레틴엔 같은 경우는 상호작용 결과 일어나는 활동 또는 일련의 활동으로 소비자에게 만족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배송 같은 경우는 키워드가 뭐죠? 자신이 수행할 수 없거나 하지 않는 활동. 요거 기억하시고요. 베리 같은 경우는 제품의 유형물, 고함물, 객관적인 실체인 반면에 서비스는 무형적인 활동의 노력이다. 이 부분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에 대한 키워드로 체킹을 해 주시면 다 풀 수 있는 문제. 아담 스미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정의를 한 거고요. 앞에 네 분의 학자는 경영학적인 측면에서 여기는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아담 스미스는 서비스는 부를 창출할 수 없다라는 논의를 처음 제기한 사람이니까 또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이름으로 기억. 세이 같은 경우는 비물질적인 것은 보존이 용이하지 않는다. 요거 키워드. 마샬 같은 경우는 인간은 물질적인 물체를 창조할 수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4번. 크리스토퍼가 제시한 고객 서비스 3단계 중에 거래 전 서비스, 사전 서비스에 대한 설명이죠. 사전 서비스에 해당하는 걸 찾아야 돼요. 우리가 시스템 유연성이 여기에서 사전 서비스에 해당되고요. 고객 클린 같은 경우는 어디예요? 사후 서비스죠. 추적은 어디에 해당될 것 같아요? 현장 서비스에 해당될 것 같죠. 그 다음에 제품을 포장하는 것은 사후 서비스, 주문의 편리성은 현장 서비스. 이렇게 구분해서 외우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 다 설명이 있죠. 그죠? 전 서비스 같은 경우는 시스템의 유연성 여기 있고요. 우리가 서비스를 사용하기 이전에는 그 회사의 어떤 정책이나 평가를 보죠. 그 다음에 현장 서비스는 재고 품질의 수준, 빼고도 이용 가능성, 그 다음에 주문의 편리성, 제품의 대체성, 그 다음에 사후 서비스는 포장, 추적이 사후에 있네요. 그죠? 사후, 그 다음에 설치, 보증, 변경,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불만이나 크레임을 해결하는 거, 그 다음에 수리 중 일시적인 제품 대체,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저도 헷갈리잖아요. 그죠? 헷갈릴 수 있으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5번. 관광 서비스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은 이거는 나오는 유형이 거의 한 유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억이 좀 용이하실 거예요. 관광 수요의 계절성이 굉장히 높죠. 그죠? 계절성으로 수요가 굉장히 불규칙적이다. 인적 서비스에 대한 높은 의존성을 가지죠. 그죠? 사람이 다 제공해야 되는 거. 고객의 직접 참여를 통해서만 서비스가 창출되고요. 인적 물적 서비스가 혼합되어 존재하는 개념이다. 마지막으로 보시면 일반 서비스와는 달리 비용 산출이 쉽나요? 매우 어렵죠. 그죠? 관광 서비스는 서비스의 선택 시 지각의 위험도를 보이지 않는 경향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보인다.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26번. 러브락이 제시한 다차원적 서비스 분류에서 다음 도표 어디 다에 들어갈 것은 이거는 이제 수요 공급의 문제인 것 같죠. 그죠? 공급이 제한된 정도에 따라서 수요가 피크 수요를 충족 가능한 경우, 피크 수요 충족이 불가능한 경우, 그죠? 그 다음 시간에 따라서 수요 변동 정도가 많다, 적다에 따라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우리 다에 들어가니까
시간에 따라서 수요 변동이 굉장히 많대요. 그리고 피크 수요 충족이 불가능하다. 가장 해당하는 게 뭔 것 같아요? 이게 호텔. 그죠? 그래서 보시면 시간에 따라서 수요 변동이 많으면서 충족시킬 수 있는 거는 전기, 전화, 소방이고요. 근데 수요를 충족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호텔이나 회계나 식당이 여기 해당된다. 나왔던 문제가 전기, 앞에서 한 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호텔, 2개 기억하셔야 되고요. 수요 변동이 시간에 따라서 수요 변동이 적은 거, 보험, 법률, 피크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거, 피크 수요를 공급 능력이 적은 거, 수요에 비해서 공급 능력이 적어서 충족시킬 수 없는 거죠. 그죠? 이와 비슷하거나 기본적으로 불충분한 설비 능력을 가진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7번. 매슬로우 욕구 5단계 중 가장 마지막 단계래요. 자기 발전 키워드. 그 다음에 자기의 잠재력을 끌어내어 극대화하려는 단계. 이거 자아 실현의 단계겠죠. 그죠? 5번. 그래서 순서대로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단계는 생리적 욕구. 시험 문제 나오겠죠. 방금 나왔던 가장 높은 단계, 자아 실현. 순서대로 나열해라. 이렇게 3가지 유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방금 나왔던 자아 실현의 욕구. 설명 풀어서 나오는 거. 한 4가지 정도 유형이 매슬로우 욕구 단계론에서 나온다라는 거. 숙지를 하시면 되고요. 28번. 감정 리더십을 구성하는 요소 중 자신의 기분, 감정, 본능적 욕구 등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이래요. 뭔 것 같나요? 자기 통제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자아의식인 것 같나요? 그죠? 자아의식이 해당되겠죠. 그죠? 그래서 체킹하시면 되고요. 이 5가지 요소 이제 기억이 나시죠? 그죠? 한 3번째 정도 보시는 것 같은데 자아인식 같은 경우는 방금 나왔던 거. 자기 조절은 자기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 동기부여는 여기는 목표를 향해서 일하려는 열정과 에너지와 끈기를 가지고 목표를 추구하는 경향. 그다음 감정이입은 공감 능력이죠. 타인에 대한 감정을 이해하는 거. 그다음에 대인관계 기술 같은 경우는요. 인간관계 및 인적 네트워크를 추구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이다 해서 각각 연결하는 문제 다 나오니까 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29번. 다음 중 서비스 기업과 일반 제조 기업의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을 찾는 거예요. 자, 일반 서비스 기업의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나요? 낮죠, 그죠? 진입 장벽이 낮아서 우리 누구든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 어렵죠, 그죠? 수요 변동이 심해요, 고정적이에요? 심하다. 고객 충성도 확보가 핵심이죠, 그죠? 외부 고객을 최우선으로 만족시켜야 되나요? 아니죠, 그죠? 내부 고객도 만족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시험 문제가 장벽이 높다, 낮다,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가 어렵다, 수요 변동이 심하다, 이렇게 바뀌는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각각 시험 문제가 다 나왔던 문제예요. 지문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어떤 고객? 내부 고객 만족이다. 해서 총 4유형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문제. 고객 만족 관련 이론이네요. 한 개인이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어떤 행동을 하였을 때 왜 그러한 행동을 하였는지 그 원인을 규명해 볼 수 있게 설명하는 것. 여기까지만 읽어도 나오죠. 그죠? 긴 이론이죠. 그죠? 그래서 즉 어떤 사람의 행동이 내부적인 원인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외부의 원인에 의한 것인지 그 판단 기준을 제공해 주는 이론을 우리는 귀인, 원인에 대한 이 원인에 대한 결과를 찾아보는 거, 분석해 보게 하는 게 바로 긴 이론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3회차 첫 번째 과목 CS 개론 파트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